출산 후 빼도 이 새로운 기회에 전업하자마자 가족들에게 멋진 결과로 아부다비 달성을 증명해진 사장님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강점, 콜드의 능력을 강화해서 콜드로 1대 2대 3대 또 리드를 확장하는 우리 사장님의 이야기까지. 제가 지난번에 봤던 광주 팀은요, 정말 가족같이 따뜻하더라고요. 매 시스템마다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끈끈하게 뭉쳐있는 광주 사장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 광주의 에너지를 이어받아서 여수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수팀이 들려줄 이야기는요, 이 진짜 여수의 깊고 푸른 바다처럼 넓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제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장님들, 기대 그 이상으로 아마 사장님들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아마 기대에 만땅하시고, 지금 들어오지 않은 사장님들이 있다면, 얼른 들어오라고 얘기하셔가지고요.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족, 네. 음소거 되셨어요. 네, 제가 혼자 붙이고 장붙이고. 사실 MC가 아직 서툴러요. 근데 제가 진짜 잘하는 게 진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스토리를 제가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박가은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가은 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절대운전 절대열정 그룹 테드 사업하는 박가은입니다. 네, 우리 어, 가은 사장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제1대 스폰서 사장님은 조혜진 사장님이시고, 그룹장님은 변혁기 윤영순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위클래스 상담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전직으로 4년차 누스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그 전직이 위클래스 상담사라고 하셨는데 그게 혹시 어떤 일일까요? 제가 어, 초등학교에서 상담하시는 일이셨나 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배정이 돼 있어서 위클래스라는 공간에서 아이들 상담을 해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 따로 상주를 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놀러도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상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상담을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경험이 쌓여야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상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막 결혼했을 때쯤 이 일을 선택을 하면서 제 아이가 행복하게 살려면 다른 아이들도 행복해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가 상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좋은 기회로 상담 교사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실은 학교 상담 선생님이면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거기에서 뉴스킨을 N잡으로 선택했고, 이 많은 반대 속에서도 전업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이 뉴스킨 사업을 N잡으로 선택했던 그때 그 이유, 그리고 전업으로 결심했을 때의 결정적인 이유, 이거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저는 원래도 레버러지 소득? 추가 소득, 권리 소득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집이나 오피스텔 이런 상가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뭔가 제가, 다른 육아휴직 중에 또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아이를 돌보면서. 그래서 뭘 하지 하면서 주식 공부도 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이제 제가 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다른 뭘 하지라고 했었을 때 혜진 사장님이 저한테 줬던 책 쇼더 플랜을 보면서 이거 할 수 있겠는데? 6명 찾는 거 해볼 만한데라는 생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뉴스킨이 점점 마음에 들었는데 레버리지 소득도 들렸고요. 나중에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삶, 제가 꿈꾸는 삶이었거든요. 일을 계속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드림 캠프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팀을 만드는 그 문화가 너무 좋아서 전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갔던 날 박지윤 사장님과 전지현 사장님의 그 백만장자 인정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고 자기 위에 스폰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뻐해주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 모습이 나 저거 되고 싶다. 약간 그게 제 마음에 탁 꽂혔던 것 같아요. 이 리스크는 레버리지 소득. 그리고 그 내가 안정적으로 소득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일. 근데 박가은 사장님은 전직에서 만났던 조혜진 사장님한테 뉴스킨을 전달받으셨어요? 네, 뉴스킨을 맞아요. 전달받으셨을 때 처음 전달받은 게 사업이셨나요? 아니면은 제품이셨나요? 처음엔 제품이었어요. 양자 측정해주시고 제품 티업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인상을 가지고 왔어요. 혜진 사장님 진짜 아름다우시고 저 화면에 담지 못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우시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있으셨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 마른 몸인데 제가 듣기로 TR로 13kg를 감량하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3개월 만에 13kg 넘게 감량을 했고, 제가 2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혜진 사장님이. 근데 TR90이, 엄마들이 하기에 그렇게 만만한 가격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3개월에 한 번에 끝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어, 정말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3개월 만에 빠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이 첫 번째 몸에서 13kg가 빠진 거예요? 네, 맞아요. 이 뺄 데가 있었네요. 딱 봐도. 많았죠. 제가 보기엔 저래도요, 내장 지방도 110이었고요, 체지방률이 38%였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뚱뚱하신 분들보다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충격을 먹고 TR 해야겠다라고 하고 할부로 결제했었습니다. 옷 입었으면 속일 수 있는 몸인데,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살 뺀다고 했을 때, 굳이? 막 이런 얘기도 하셨던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가족들도 그만 빼라고 막 이럴 정도로. 저는 지금 13kg인데, 이 몸에서 13kg를 뺄 게 있나 했는데, 숨겨두셨네요, 안에. 네, 38% 체지방률이면은, 진짜, 내장 지방이 엄청 많은 거죠. 와, 진짜, 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몸이니까 더 부럽네요. 근데 이렇게 제품을 전달받았는데 정작 처음에는 사업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던데 맞나요, 사장님? 네, 맞아요. 처음에는, 제가 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들 예쁘게 빠지니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냥 가끔 소개 조금씩 해주는 정도로 했고, 저는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혜진 사장님은 얘기를 하셨지만, 듣지 않았고요. 나는 상담을 그냥 할 거예요. 상담이 좋아요. 내가 평생 할 건 상담이에요. 라고 하고 거절을 하면서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시간적인 여유,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막 찌들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뭔가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마음에 다른 것들을 알아보고 추가 소득을 벌기 위한 공부들을 하면서 쇼더 플랜이란 책을 읽을 시간이 생긴 거죠, 어찌 보면. 근데 그 책이 정말 저한테는 6명?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 괜찮은데? 이게 느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아니 이제 보면은 이제 뒤에 나오는 분이 조혜진 사장님이거든요. 박가은 사장님과 전직이 같고 전직에서 이제 만났던 혜진 사장님 그 제품을 전달받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임상이 나왔는데 이렇게 엄청난 임상이 나왔고 사실 체지방률 38%에서 그 내장지방 110 거기에서 요 정도 살이 빠졌으면 컨디션도 엄청 좋아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임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안 알아보니까 간간히 소개도 하는데 조혜진 사장님 되게 답답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셨을 이제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사장님은 어쨌든 찐 소비자로 간간히 소개하는 그런 소비자 남아 계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조혜진 스폰서님이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셨다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내 타이밍이 됐을 때 마음을 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게 있으신가요? 우리 혜진 사장님만의 관리 음. 비법? 우선은 제가 정기 구매를 하게끔 만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정기 구매를 하다 보면 영양제를 잘 먹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TR을 하고 너무 좋아서, 그래도 여기 건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놓고 잘 안 먹잖아요. 한 달짜리 막 2달 먹고. 근데 그 정기 구매 할인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10% 할인 받는 게 아까워서 그냥 간간히 하나씩 하나씩 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기 구매해서 영양제를 안 먹으니까 뉴스킨이 이제 조금씩 알려는 주셨는데 듣질 않았거든요. 바디바 비누 막 설명 다 대문하셨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가 뉴스킨 좀 써볼까? 왜냐면 그건 들렸었거든요. 누나를 위해서 만든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써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말도 없이 왜냐면 말하면 더 많이 사라 그럴까 봐.
얘기하지 않고 그냥 뉴스킨을 좀 사서 썼거든요. 음.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근데 혜진 사장님이 끝까지 하셨던 건 뭐였냐면, 제가 실은 좀 부담스러워서 안 만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꼭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찾아오시더라고요. 문자도 한 번씩 하시고. 근데 안부 문자 이렇게 보내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 막 이러면서도 그냥, 아, 또 하시네. 막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자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좀 만났던 거? 그런데도 오셔서 계속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고, 중간중간 사업 설명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잘 안 들었기 때문에 별로 안 들렸고, 왜 혜진 사장님이 이걸 자꾸 하지? 왜 아줌마들이 할 것 같은 이런 다단계를 왜 하지? 약간 이러면서 아니, 선생님은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마음이 열렸던 건 줄자 보상이었던 것 같아요. 음. 줄자를 들고 오셔서 잘라주는데 저는 이제 마흔이 다 돼가고 있었고 자르고 나서 이제 그래서 거의 이제 배울 게 더 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르면서 아 나도 아직 늦은 나이가 아니네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앞으로 더 남은 날이 많아서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약간 그 마음을 심어줬었고 책을 계속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집에 나중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보니까 책이 여러 권 있더라고요. 준지도 몰랐어. 근데 계속 주셨던 게 휴직하고 쇼더 플랜을 시작으로 나머지 책을 읽는 시간이 저한테 생겼고, 그러면서 더, 아, 뉴스킨 사업을 다시 새롭게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조혜진 사장님이 그 강은 사장님이 듣던 안 듣던 뉴스킨 스토리를 간간히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뉴스킨의 창립 스토리, 스푼 스토리 같은 것들이 그냥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네, 또 정기적인 만남, 그리고 정기적인 문자 이런 걸 통해서 관계가 유지됐던 것 같네요. 근데 맞아요. 가은 사장님이 비록 20년도에 TR로 엄청난 인상을 받았음에도 22년도에 2년이 지난 22년도에 사업을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스타트한 박가은 사장님이 초기에 3개월 만에 루비를 달성하셨어요. 네, 당시에 3개월 만에 루비를 달성하시고 그러고 첫 석세스 트립을 다녀오셨죠. 그 네, 이번에 홋카이도는 두 번째 석세스 네. 트립이셨고 그 첫 번째 그 3개월 만에 루비를 달성했던 게 사실 짧은 기간 전력 질주에 확실한 에너지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당시 사장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업 결정하고 처음으로 드림캠프를 같이 생사장에 갔었고, 갔을 때 루비를 해야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가 루비 하겠습니다. 이러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됐어요. 그냥 루비 해서 무대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드레스 입고. 그래서 근데 진짜 혜진 사장님은 둘이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가야지를 생각했을 때 남편이 제가 왜 갑자기 저걸 한다 그러지? 사업은 안 했으면 내 제품만 써. 갑자기 사업을 왜 해? 막 이랬을 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주변에서 석세스 트립을 데려갔다 오면 남편이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했던 것 같아요. 보여줘야 했고, 가족들도 반대했기 때문에, 증명해내야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뭐, 결국에는 그 가족들 기다리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이 가족들한테 정말 이 뉴스킨의 결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혜진 사장님이 이 랠리에 초대하면서 그 랠리에서 봤던 이 문화, 뉴스킨의 문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루비가 돼야겠다. 그래서 드레스 입고 무대에 올라가고 싶다. 이 마음의 시작이 석스트립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박강 사장님의 파트너 사장님이신데요. 저는 가은 절대 안 하려고 사장님의 에너지를 했는데 정확히 느낄 수 이상하게 있을 것 같아서 가석처럼 했거든요. 끌리더니 어느새 제가 결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온 것 같아요. 다시 저는 절대 들어볼게요. 안 하려고 소리가 너무 했는데 작아요, 이상하게 사장님. 가석처럼 키워볼게요. 끌리더니 네. 어느새 제가 결제를 하고 저는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가석처럼 끌리더니 어느새 제가 결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온 것 같아요. 보상을 통해 수익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사업에 관심이 생겼고 여러 회사를 비교를 해보다가 뉴스킨이 저에게 딱 맞는 기회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강은 사장님이 정말 열심히 해주는 모습에 제가 우습게 옆에 있으면 그냥 에너지를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되게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 네. 어, 공교롭게도 오디오가 앞에 안 들려서 같은 이야기를 세 번 들었어요.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절대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자석처럼 끌려서 가은 사장님한테 결제를 하고 그리고 가은 사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은 사장님한테 힘이 되고 싶었다. 도움이 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든든한 파트너 사장님이 있으셔서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가은 사장님. 저는 박가은 사장님이 트립을 2번 달성하고 그리고 지금의 에너지를 쭉 낼 수 있는 게 사실 요 영상에서 다 나왔던 것 같거든요. 사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이 가은 사장님의 에너지, 그리고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하고 열을 다했을 때 또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는 거. 그게 지금 가은 사장님이 정말 이 사업의 성장에 가장 큰 노하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은 사업 진행하시면서 오프라인 콜드랑 온라인 콜드, 그러니까 SNS를 그 2개를 동시에 이렇게 적절히 하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2가지로 명단을 확장해 나가고 사업을 확장하실 때 사장님의 시간 관리랑 에너지 배분은 어떻게 쓰고 계세요? 이게 둘 다 잘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엄청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제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콜드는 그냥 오후 시간대, 그리고 제가 갔던 곳에 또 가는 것도 하고, 꾸준히 가는 걸 잘하고 있고, 집에 와서는 저녁엔 SNS를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사직서를 딱 쓰고 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매일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팔로워가 하나도 없는데 문의가 들어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느슨해졌지만 그래도 저는 손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해서 아직은 막 1만 몇만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한 1,800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잘하고 있는 사장님들처럼 1만 팔로우, 2만 팔로우, 그래서 마지막에 5만 팔로우까지 돼보는 게 꿈입니다. 네. 아니면 5만 팔로워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5만 팔로우 천이어도 거기에서 사업 문의가 오고 제품 문의가 와서 사실 저희는 결과만 나면 되는 거잖아요.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하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은 사장님 진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박가은 사장님의 스스로 이야기했을 때 나는 꾸준함이 정말 장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콜드도 가는 곳을 계속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방문 꾸준히 하고 그리고 사장님의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확언, 100번 쓰기 이런 것도 하시나 봐요. 네. 사장님 이렇게 콜드 가면요. 거절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사장님은 어떻게 이 거절을 처음부터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노하우, 첫 마디, 나의 콜드 첫 마디, 콜드로 성과 낼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거 지금 바로 당장 내일부터 적용할 수 있는 꿀팁을 우리 루비스쿨 사장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저는 들어가서 우선 가게 분위기나 사장님의 모습을 보고 칭찬을 좀 먼저 드린 다음에 막 이렇게 옷을 보러 가는 척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제가 간 이유를 정확히 말씀을 드려요. 그냥, 혹시 건강에 관심 있으세요? 피부에 관심 있으세요? 뭐 돈에 관심 있으세요?를 그냥 처음에는 그분 칭찬과 그 가게 분위기를 한 다음에 바로 물어봐요. 그럼 뭐 관심 없다는 분도 있고 있다는 분도 있는데, 그리고 가기 전에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뭘 할지를 한 가지를 들고 가요. 여러 가지 다 들고 가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오늘 양자를 하겠다 그러면 양자와 관련된 모든 걸 다 담아서 가방에 들고 건강지정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루미스파 가방을, 데몬 가방을 만들어서 루미스파를 손등에 해주는 데몬을 오늘은 해야겠다. 그러면 딱 그것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프리즘이 너무 쉽잖아요. 솔직히 양자랑 루미스파는 손 안 대주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프리즘은 15초면 된다고 하니까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제가 뭘 할지, 오늘 콜드를 할 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보다는 한 가지 딱 잡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했던 건 좀 깔끔한 복장?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사기꾼 같지 않구나. 약간 이미지가 그래도 선생님 같다는 소리도 좀 듣고 봤을 때 전문가 같은 느낌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받아주실 때 되게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하고 나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나의 간판 세팅을 딱 하고, 그쵸? CEO 박가은, 또 전문가 박가은으로 탁 변신을 해서, 그리고 오늘의 행동 목표가 명확하시네요. 콜드 나갈 때 오늘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행동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콜드를 나가면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가은 사장님은 2번째 석세스 트립까지 달성하시면서 첫 번째 트립은 달성하고 2번째 트립을 도전했을 때 한 번 포기했던 경험이 있으시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포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다음 또 도전했을 때 사실 더 망설여지고 또 그때 그 포기하는 관습이 생겨가지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그때 그 포기했던 마음, 그리고 또다시 도전했을 때 달랐던 모습, 그런 것들 좀 비교해서 나눠주시겠어요? 이제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 남편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았거든요, 저희 남편은. 갔다 오면 달라진다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발리를 할 때 엄마 데려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데려가고 싶진 않았었나 봐요. 좀 하다가 한 3개월 정도 플렉스랑 이것저것 하면서 되니까 좀 유지하다가 제가 꼭 가야겠다라는 게 없으니까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됐고, 그래, 그럼 다음에 가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홋카이도 석세 트립 발표가 됐는데 30주년 기념으로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티메리트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남편은 보여줬지만 애들은 보여주지 않았지 않냐. 그럼 애들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에 저한테는 꼭 해내야 되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LT라인은 없었거든요. 그냥 수정 사장님도 그렇고 옆에 같이 있어주는 사장님들이 있었지만 LT가 될 만큼의 그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오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 LT라인 지켜지고 6개월 열심히 하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운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은 가족도 가족이네, 그쵸? 아이들과 네. 함께 갔어. 친정엄마 미안. 근데 그러니까. 네, 네. 원가적으로 또 분리해야죠. 네, 그게 건강한 가정이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또 이런 석세스 트립에 또 박가은 사장님 이렇게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 지금 이렇게 로비스쿨을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7월이에요. 지금 7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일단 안 되는 것 같다. 내년 트립 도전하자. 이렇게 또 스스로랑 타협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 과거의 사장님처럼 고민하고 계실 사장님들을 위해서 뼈 때리는 조언, 격려 한마디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딸이 공중근에 타는 모습이 있어요. 저희 이번에 홋카이도 갔다 온 영상 하나 있거든요. 보면서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공중근에 타는 모습을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건 뭐냐면 그 발판에 발을 딛고 손을 하나를 잡고 뒤에서 그 직원분이 잡아주시는데 그분을 믿고 손 하나를 놔야 돼요. 근데 그 놓는 순간이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떨어질 것 같은데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탈 때 얼떨결에 타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꼭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타는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계속 떨어지는데 애들은 다 성공을 해서 우리 아들, 딸은 다 했는데 저만 못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 번 도전 끝에 저도 성공하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저희 사업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손을 놓을 때 얼떨결에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도 얼떨결에 첫 번째 서트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을 갈 때는 또다시 더 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더 사장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고 다녔는데 결국엔 정리된 건 뭐였냐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은지, 정말 가고 싶은지가 정해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테드의 58팀이라고 있거든요. 리더스쿨에. 거기에 구호 중에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막 하자 이러면서. 근데 그 문구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가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어도 불구하고 하는 게 자꾸 그리고 제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게 상상하면 정말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정말 원하는지, 내가 정말 가고 싶은지 먼저 정하시고, 정말 가고 싶다면 그냥 상상하시면서 행동하면 그에 따르는 사람이 오고, 그에 따르는 행운의 결과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가은 사장님의 자석 같은 게 여기서 나왔네요. 그 자석 같은 마음, 나의 정말 절실한 마음이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또 사람을 끌어당기고 기회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이 방금 공중근의 영상이에요. 저 안내대로 해야 되거든요. 진짜 딱 직원의 안내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방금 방금 돌아간 거예요? 뒷구르기까지. 네, 그래서 저거는 한 단계 위에까지 하는 건데 너무 잘한다고 직원분이 한번 도전해보라고 하고 딸이랑 아들은 둘 다 저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도전해보고 본인이 해보려고 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르쳐주는 영상이에요. 저한테, 애들이. 와, 선생님, 저도 저거 했거든요. 안 무섭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진짜 눈물 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내리고. 근데 사다리 타고 내려오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서 그냥 그냥 어쩔 수 없어 했거든요. 이게 가능하네요. 네, 근데 이제 진짜 가은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첫 서트는 그냥 진짜 얼떨결에 하는 거다. 저는 이게 정답인 것 같거든요. 네, 맞죠, 사장님? 그냥 네, 진짜 맞아요. 얼떨결에 할 수 있는 게 첫 석세스 스트릿 도전이고, 그리고 달성이다. 사장님 지금 루비를 결단하고 하려고 하신 사장님들 꼭 기억하세요. 루비는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첫 서트는 얼떨결에 가는 거다. 대신 내가 정말 간절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진짜 내가 가고 싶은가? 이거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만 맞히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사장님? 네. 네. 우리 어, 가은 사장님 더 막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렇게 또 이렇게 지나버렸어요. 가은 사장님 이제 올해 목표 또 이렇게 하시고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올해 목표는 우리 혜진 사장님이 네 번째 서트를 다녀왔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만 더 가면 팀 엘리트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리더 사장님들 말하는. 그래서 우리 혜진 사장님 꼭 팀 엘리트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아부다비 성공시켜드리고 그러려면 제가 핀업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루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에메랄드로 올라서서 사장님하고 같이 끝까지 해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스폰서사님과의 한 방향으로 또 스폰서사의 목표와 나의 목표를 이렇게 일치시켜가지고 마스터마인드 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 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은 사장님 큰 박수 쳐주시면서 에너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은 사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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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은 사장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진짜 자석 같은 그 가은 사장님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나 했는데 사실 정말 예쁜 마음,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 돕고 싶은 마음, 그 열정, 성실, 꾸준함 이런 것들이 가은 사장님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은 사장님 보면서 가은 사장님 스토리 들으면서 이렇게 멋진 분을 어떻게 이렇게 뉴스킨과 함께 하게 됐지? 이분을 이렇게 리드해주신 스폰 사장님이 저 너무 궁금했거든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절대 긍정, 절대 열정, 테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조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절대 네, 긍정, 절대 열정. 와, 사장님 그냥 이렇게 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혜진 사장님, 강은 사장님 이렇게 팀을 보면은 테드그룹의 팀을 보면 정말 절대 긍정, 절대 열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혜진 사장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스폰서님은 고마운 고상희 사장님이시고, 그룹장님은 너무나 따뜻하신 윤영순 변우기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학교에서 10년 넘게 전문 심리 상담 가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 근무를 하면서도 너무 행복했고 제가 원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저의 천직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뉴스킨을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죠? 네, 제가 다니던 요가원에서 8년 전에 뉴스킨과 지금의 고마운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었고, 스폰서님이 전해준 프로바이오틱스와 그 키토산을 먹고 제가 몇십 년 동안 고생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좋아졌어요. 장이 개선되는 걸 보고,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제품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4개월 동안 고민한 끝에 TR90를 결정을 하고 빼독을 하게 됐습니다. 오, 빼독 후에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고민은 정말로 이게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하고 나서 제가 먹던 모든 병원약을 끊었습니다. 첫째, 심장 부정맥 약을 서울 아산병원에서 타서 먹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콜레스테롤이 280이라서 매달 6개월에 한 번씩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약을 다 끊고 병원에 갔더니 다 정상이 됐더라고요. 혜진 사장님 몸이 되게 안 좋으셨네요. 겉보기에는 말랐지만 생각보다 건강하진 않았더라고요. 어, 가족력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네, 엄마가 40대 때 부정맥이 있으셨고, 음. 당뇨와 그 다음에 뇌경색 이런 질환들이 좀 있으세요.
이 가족력은 내가 아무리 관리해도 끊어내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빼덕으로 끊어내셨어요. 지금 네. 너무 아름다우신데 예전엔 너무 귀여우셨어요, 사장님. 네. 푸근한 상담 호호 아줌마 같은 선생님. 호호 아줌마. 젊은 친구들 모를 텐데, 호호 아줌마 네. 있습니다. 네. 너무 진짜 푸근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을 것만 같은 상담 선생님. 근데 우리 혜진 사장님의 사업을 보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아까 강은 사장님이 이제 네 번째 트립 가시고 다섯 번째 트립 도전 중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트립을 다녀오셨어요. 가족들과 이렇게 다녀오셨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그 트립을 결단하게 된 거는 제가 학교에서 5년 동안 투잡을 같이 했었고요. 투잡 음. 이후에 전업을 결단하게 된 거는 지금 저희 팀의 보배인 박가은 사장님이 팀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저 혼자 일은 할 수 있지만 제가 파트너 사장님을 도울 수는 없더라고요. 두 가지를 하면서. 그리고 사장님, 이제 저를 도와주셔야죠. 그 말에 내가 결단 안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마음을 먹고 좋아하는 직장이지만 내려놓고 전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전업을 결단할 때 저는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전업을 하고 나서는 무조건 팀에서 한 방향으로 회사와 한 방향으로 석세스 트립을 무조건 가리라. 이거 하나를 결정을 했고 연속 세 번인가를 가면 그때 팀 엘리트라고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3년을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열심히 갔더니 3년이 아니더라고요. 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네 번 가고 이번이 이제 마지막 아부다비가 5년 차 마지막 제가 지금 도전해야 되는 석세스 트립입니다. 어, 이 첫 번째 트립 아드님 같이 가신 거죠? 네. 호주 시드니는 큰아들과 갔고요. 두 번째는 싱가포르는 둘째와 갔고요. 세 번째 발리는 팔순이신 어머니를 거기에서 팔순 잔치를 했습니다. 트립에서 했고요. 마지막은 큰아들이 조금 아팠었는데 건강해져가지고 다시 트립을 가서 아들이 너무 그 홋카이도의 그 배경에 그 풍경에 자연에 너무 행복해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사업하고 싶었던 저희 지금 큰언니 조건순 사장님과 조카가 함께 갈 수 있어서 그 어떤 때보다도 너무 행복했던 트립이었습니다. 사장님,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큰언니 조건순, 그 다음에 둘째 언니, 그리고 제가 쌍둥이인데 셋째, 그리고 쌍둥이 동생,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일남사녀예요. 와, 근데 이제 큰언니, 쌍둥이세요, 혜진 사장님? 네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큰언니랑 이렇게 또 사업을 하세요. 제가 조건순 사장님, 그리고 조혜진 사장님을 마치 되게 지인처럼 원래 알고 지내는 것처럼 홋카이도에서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진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꼭 인사를 했거든요. 조건 사장님한테. 근데 왜 낯이 익지? 라면 라이브에서 나오셔가지고 낯이 익나? 이렇게 했는데 이걸 그때 랠리 때 드림캠프 때 조혜진 워킹, 사장님 네. 그리고 그 혜진 사장님의 큰언니 조건수 사장님 두 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조건 사장님과 조혜진 사장님만 봤거든요.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우리 혜진 사장님이랑 조건 사장님. 저는 55세고요. 언니는 환갑이 넘었습니다. 네. 이렇게 55세, 저는 뉴스킨 늘 감사한 게 저의 50대, 60대를 꿈꾸게 해주거든요. 이 시스템 안에 있으면 제 앞으로 50, 60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두 분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멋졌거든요. 저의 또 60을 상상하고 근데 이번에 트립도 큰언니도 같이 달성하셔가지고 오셨어요. 맞죠? 네. 너무 좋으셨겠어요. 이 사진 너무 좋더라고요. 조카네요. 조카, 그쵸? 조건, 네네. 네, 조건 사님 따님이랑 이렇게 오셨어요. 아, 제가 이 조혜진 사장님의 사업 스토리를 들으면서 진짜 에너지 좋고 그리고 목표가 명확하고 그 명확한 로드맵대로 가고 계시는구나를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업을 결단하셨을 때 글로벌 컨벤션을 다녀오셨어요? 음, 전업이 아니라 처음에 사업을, 이제 알아보게 될 때 글로벌 컨벤션을
가게 되고 글로벌 컨벤션을 갔다 와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2017년도. 예. 글로벌 컨벤션에 가기 전과 후, 저는 안타깝게도 본사를 가보지 못한 사업자거든요. 아, 19년도 이후 20년도에 들어와서 그때 코로나 케이스 본사를 아직 못 가봤어요. 음. 다녀오신 사장님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세미나를 고상희 사장님께서 초대를 하셔서 광주 세미나를 듣고 아, 이런 사업이라면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적금 1,000만 원을 깨서 큰아들과 미국 글로벌 컨벤션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갔다 와서 느낀 거는 세상에 이런 수많은 성공자와 리더들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내가 저 무대에 나도 꼭 이루고 싶다. 나도 저기에 올라가고 싶다. 굉장히 끝에 엄청 높은 데에 있어야 됐어요. 근데 정말 리더들은 땅에서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도 땅에서 걸어서 저 자리에 앉은 그 순간을 상상하고 글로벌 컨벤션에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진짜 눈앞에서 수많은 성공자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떨어질 것만 같은 낭떠러지에 앉아 있는데 저 땅에 걷고 있는 리더 사장님들을 보면서 또 미래를 시각화하시고 또 그걸 또 실현하고 계시네요, 사장님. 근데 이제 네, 이런 거를 결심했을 때 저축을 깨고 다녀오셨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네, 네. 적금을 1,000만 원 딱 깨야지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금을 과감하게 깨고 아들하고, 저 혼자 보기는 좀 걱정스러워서, 똑똑한 아들 같이 가자 하고 아들을 여행 겸 꼬셔가지고 데려갔던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저희 7월 30일 이번 달까지 이제 글로벌 컨벤션 네, 등록 있어요. 조기 등록을 받고 있는데 아마 지금 여기 루비스쿨에 계신 사장님들 중에서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나는 가는데 누군가를 이렇게 초대하는 거에 확 끌어당기는 멘트를 못해서 아직도 망설이는 사장님들 계실 것 같거든요. 음, 네, 그런 사장님들한테 글로벌 컨벤션의 의미 다녀오면 음,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거 한번 음.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내가 먼저 보지 않으면 그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나를 초대하고 그 초대한 자리에서 본 확신을 갖고 그 꿈과 비전을 상상하고 그리게 해주는 게 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먼저 나를 초대한다. 그걸 먼저 실현하고 나면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함께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네. 우리 내가 먼저 가서 보고 그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시스템 자리에 있고 그리고 정말 눈을 앞에서 시각화할 수 있는 끝내주는 자리잖아요. 아니 적금 1,000만 원 깨고 가야 되는 이 글로벌 컨벤션을 어찌 우리는 가까운 일본에서 볼 수 있는지 여기 계신 사장님들 진짜 다 럭키비키 아닌가요? 혜진 사장님? 그럼요. 네. 적금도 깨지 않고 갈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고, 가깝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와 모든 사람을 함께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초대 많이 해서 끝까지 네, 함께 할 사람. 이렇게 글로벌 컨벤션 다녀오면 조혜진 사장님 같은 리더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투잡을 네. 하시다가 전업에 결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리더 사장님을 또 이렇게 변신시킬 수 있는 게 글로벌 컨벤션의 자리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이제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장님은 명단 확장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딱 마음 먹으시면 딱 수첩 준비하셔가지고 신규 명단을 다다다다 확장하시는 것 같거든요. 음, 사장님의 명단 확장 노하우. 다들 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팁 같은 거 부탁드릴게요, 지사님. 일단 도상이 바뀐다고 했을 때, 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할까 말까는 제 선에서 떠났고요. 일단은 전달을 해서 예스를 받거나 노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스를 받은 사람한테 또 다른 소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소비자와 파트너 사장님들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그 소개로 인한 확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만난 분들은 무조건 초대하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나를 도우면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제가 그걸 기꺼이 돕겠다.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다. 저랑 같이 해봐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사장님은 어떤 선입견 없이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단을 적고 그리고 명단에 누수 없이 반드시 이렇게 초대하고 그리고 그 초대로부터 또 명단을 또 뽑아내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네. 소개받고 그렇게 명단을 확장해 나가시네요. 혜진아님 그 이렇게 구두로 하는 보상 있잖아요. 초대 멘트, 보상 멘트. 자, 딱 필기할 준비 딱 하고 있을게요. 혜진 사장님이 이렇게 시스템에 초대할 수 있는 멘트, 노하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음, 네. 언니, 돈 먼저 받고 봐요. 사업은 나중에 해요. 하면서 언니랑 나랑 할 것은 일단 캐시 들어오는 거 열심히 받자. 그리고 그 받고 나면 언니가 생각이 있으면 같이 사업하면 된다. 근데 들어온 돈을 싫어할 사람은 없었고 그 돈이 어떻게 들어와? 하고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하자고 막 부담스럽게 말한 것보다 언니랑 나랑 평생 세상에 두 부류가 있다. 어떤 한 부류는 평생 소비만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평생 그 소비를 어떻게 되든 나한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소득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걸 도와줄 건데 소비만 하고 싶다고 하면 매니아를 만들면 되고 그 소비가 캐시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사업 설명을 하고 초대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대는 올 때까지 그냥 초대를 해요. 마음먹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올 때까지 매달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쳐서 와요. 네. 사장님한테는 그럼 실패가 없는 초대네요. 어차피 될 실패, 때까지. 내가 포기하면 실패지. 오. 포기를 안 하면은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초대는 내가 할 때까지 하는 거니까 실패란 없다. 오늘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거절에 대해서 다른 재인식을 하실 것 같아요. 거절과 실패에 있어서 내가 포기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들을 때까지, 타이밍이 될 때까지 내가 계속 초대한다.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가은 사장님도 2년 만에 제품이 들어가고 기가 막힌 임상에도 2년 만에 이렇게 조인되셨고 큰언니도 마찬가지죠. 큰언니도 처음부터 이렇게 확 5년, 들어온 건 아닌 것 같던데. 5년 만에,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2년, 5년, 이게 몇 년이 돼도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될 때까지 이런 명단,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결국에는 같이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랑을 혜진 사장님이 주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너무 아쉽지만 우리 혜진 사장님의 또 올해 목표 또 나눠주세요. 네. 저한테 전달해주신 고마운 고상희 사장님께서 이번 달이 마지막 아부다비 완성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달 스폰서님 꼭 먼저 보내드리고, 저희 팀은 홋카이도를 다녀오고 나서 박가은 사장님, 조건순 사장님, 저희 셋이 다 같이 결단을 했어요. 저희 무조건 7월 달에 시작해서 저희가 무조건 한 명 이상 데리고 간다. 그래서 이 달이 아부다비를 모두 시작하는 저의 팀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뤄서 내년에 아부다비에서 모두 만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사장님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나를 믿었어요. 그리고 셋째,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세 가지로 제가 성장을 했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이 결코 늦은 것 같지만 절대 늦지 않았고,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저 또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이 다 함께 아부다비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 될 때까지 하겠다. 그 나를 믿는 마음. 우리 혜진 사장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두 분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제 에너지가 엄청 올랐거든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이 사장님 덕분에 이 여수 팀 사장님 덕분에 막 올라왔는데 두 분이 팀 시스템에 엄청 헌신적이시더라고요. 되게 주도적으로 지금 보면은 헬시 컨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 파트너가 이 시스템을 정말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분의 이런 멋지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모습에서 아, 제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어느 곳에 집중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 혜진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방금 혜진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의 스폰서의 이 목표를 함께 이루는 너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렇지 못할 것
대단하지 너무 못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네. 나의 목표가 코앞에 있을 때 스폰서장님의 목표를 위해 함께 뛰는 이렇게 따뜻한 팀이기 때문에 아부다비 꼭 같이 함께 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혜진 사장님, 저 안 보내드리고 싶은데 보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도 에너지 너무 많이 받으셨죠.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뉴스캐닝을 했을 때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 진짜 내 마음만 전공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혜진 사장님, 강한 사장님. 나는 나를 응원할 거야.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은 무모함이 아니야. 유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유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네, 두 분의 이야기 정말 너무 뜨겁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막 불긋불긋 막 달아오르네요. 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여수팀의 따뜻한 이 마음 진짜 너무너무 감동받았고, 그리고 이런 여수 시스템에 또 이렇게 한몫하셔가지고 큰 시스템을 만들고 계신 마지막 마무리해줄 사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수 특파원 자격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뉴스킨 사업가 박재은입니다. 앞에 우리 조혜진 박가은 사장님이 저희 여수 테드그룹에서 텐션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천진난만하고 텐션이 진짜 높으신 분들인데, 그리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리더스쿨에서 만나고 그때까지만 해도 텐션이 오늘의 한 10배 정도 됐는데 왜 이렇게 텐션이 낮은 거야? 왜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차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열정을 전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남은 시간이 몇 분인가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할 얘기들을 조절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절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혜진 박가은 사장님 두 분을 여러분한테 너무 이렇게 얌전하게 차분하게 본인들의 매력을 어필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어필해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의 진짜 매력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요함입니다. 제가 조혜진 박가은 사장님과 이렇게 한솥밥을 먹으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해내셔야 됩니다.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다 우리 아는 얘기들이잖아요. 심지어 지금 이 시간에 줌을 켜고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지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뭐 하나가 차이가 날까? 그 한 끗 차이는 바로 저는 집요함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집요함이라고 하면 너무 지긋지긋하고 약간 끈질기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적극적 배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요하다는 거는 나는 상대를 그냥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배려하겠다. 저 사람이 뭔가 사정이 있어서 오늘 세미나에 초대를 응하지 않고 거절하고 나의 요청과 제안에 살짝 거부 반응을 느껴 하고 이런 거 눈치를 다 챘더라도 눈치를 채서 살짝 뒤로 물러서는 건 그냥 배려. 근데 이분들은 오히려 적극적인 배려로 한 번 더 초대하고 이번에 거절하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요청하고 그렇게 해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석세스 트립의 달성을 계속 해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저의 루비가 됐을 때 그때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은 7월 13일입니다. 7월이 벌써 절반가량이 지나갔어요. 6월 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치열하게 6월을 보냈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7월이 벌써 절반이나 갔더라고요. 근데 7월은 여러분 우리들한테 진짜 중요한 달입니다. 석세스 트립 달성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달성을 해야 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7월 21일은 어떤 날이냐? 무슨 일이 있어도 새 라인을 마감해야 되는 날입니다. 7월 21일까지 새 라인을 일단 마감해놓고 보세요. 될 것 같아서 만들어 놓은 BR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첫 LOI 때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BR을 달고 하다 보니까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이미 루비를 달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의 라인들 중에 지금 계시는 라인은 딱 2라인밖에 없어요. 4라인 중에 딱 2라인 남아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2라인 중에 한 라인은 1대, 2대는 지금 현재 소비자로 돼버렸고 3대가 1대로 롤업돼서 유지되는 라인. 그렇게 해서 그때 될 것 같아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지되는 라인은 거의 없다. 그리고 15라인으로 제가 팀엘리트가 됐는데 그 15라인 중에서도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BR들은 2라인밖에 없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될 것 같아서 라인을 세우고 이게 유지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LOI를 멈칫멈칫 BR 만드는 걸 멈칫멈칫 하시면 죽었다 깨나도 루비 석세스 립은 못 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7월 21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새 라인은 마감한다. 근데 우리한테 너무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TR이라는 도구. 이번 달엔 그 TR이라는 도구를 정말 제대로 활용해서 그냥 LOI 넣고 보세요. 그리고 말일까지 죽을 똥 살 똥 진짜 피똥 싸면서 5,000 LT 마감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첫 달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첫 달을 시작하고 나면 혹시 아세요? 10월 달에 내가 에메랄드가 될지 9월에 에메랄드가 될지 누가 알아요? 근데 혹시 7월 달부터 유지 트랙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6개월을 내가 어떻게 유지를 해? 다음 트립에 해야겠다 하면서 살짝 내려놓으신 분들 중에 10월, 11월, 이럴 때 핀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유지를 하다 보면 9월, 10월을 가면서 핀업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가 될 거라고 기대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트립을 가신 분들 중에 열심히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대답 한번 해주시겠어요? 트립을 가신 분들 중에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이 있을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트립을 갔다는 건 열심히 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트립을 저 못 갔다라고 표현 안 할게요. 트립을 안 가신 분들 중에 열심히 안 했을까요? 트립을 안 가신 분들은 다 열심히 안 해서 못 갔을까요? 열심히 했는데도 한 끗 차이로 살짝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모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트립 가신 분들 중에 만만하게 저절로 되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무모하게 다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는 OV 조건 삭제해 줬잖아요. 내가 지금 핀이 간당간당한데 루비 유지 조건 OV를 맞춰야 돼. 루비 OV를 맞춰야 되고 에메랄드 OV를 맞춰야 돼. 이거 OV 조건 삭제해 줬고 스타비아를 유지 한 달에만 체크해 주는데 그것도 삭제해 줬잖아요. 그냥 온리 핀만 유지하라고 회사에서 그냥 거저 먹여줬는데 이것조차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직무유기다. 여러분, 만만한 트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모한 도전이라도 한번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렇게 일단락을 하고 두 번째로 진짜 제가 해야 될 얘기도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는 여수센터 특파원으로 나왔는데 제가 지금 현재 여수 테드센터 리더스쿨의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근데 여수센터를 한마디로 규정을 해보자. 그러면 여수센터는요, 한 번만 와보시면 또다시 오고 싶어 하는 센터입니다. 심지어 유광진 사장님께서 저희 여수센터에 와서 강의를 2번 와서 해주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여수센터가 승승장구할 때까지 제가 서울에서 계속 지원 사격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 또 초대 세미나 와주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모든 리더 사장님들은 여수센터에 한번 오시면 그 열정에 매료가 돼서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근데 리더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단 그거 다단계잖아.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여수센터에 한번 딱 발을 디디시면 오, 진짜 괜찮다.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커피 마시자 그러면 뭐하러 커피숍 가? 너네 센터 가서 마시자. 이렇게 하는 센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희 여수센터의 리더, 그룹장님은 윤영순 그룹장님이세요. 근데 윤영순 그룹장님의 전직은 유치원 교사세요. 그래서 저희를 유치원생들 대하듯이 하세요. 그래서 이 영상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저희는 모든 매일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아기자기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크리스마스 때 트리 만들었던 영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리더들이 모여서 트리도 만들고. 이렇게 저희는 세미나가 있으면 센터가 가득가득 차요. 여수 저 남단에 있는 그 센터가. 이건 그제 LOI 스쿨 때 영상이고, 이건 오늘 아침에 리더스쿨 영상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수는요 모두가 모이면 100% 다 테드 그룹만 모여요. 지난주에 우리 최정결 사장님 팀 나왔었죠. 그 테드 광주 팀도 저희 테드 그룹 산하에 있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광주 이남을 모두 다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 테드 그룹을 제가 한번 조명을 해보니 여수가 26만이더라고요. 인구수가. 여수가 26만이에요. 제가 숫자가 가늠이 안 돼서 부산이 몇 만이지 봤더니 323만이더라고요. 우리보다 10배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은 대체 얼마야? 그랬더니 928만, 거의 1000만 가까이. 여수 26만, 서울 928만. 근데 저희 여수센터는 한번 세미나를 하면 이렇게 인원이 많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모일까? 저 아래에 시골에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아니면 이 센터를 일으켜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모두 다가 내 센터다, 나의 조직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언제나 세미나가 있으면 다 모이는 거죠. 내가 초대자가 없더라도 내 초대자가 다음에 언젠가 왔을 때 휑한 사무실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초대가 없더라도 언제나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세미나 초대가 있을 때 붙여넣기를 하는데, 어떤 문구를 항상 그 붙여넣기 할 때 쓰냐면 의리와 도리로 함께하는 LOI 스쿨 명단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계속 명단을 붙여넣기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50명이 LOI 스쿨에 참석을 했고요. 지금 리더스쿨도 5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4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일 전 출석을 하는 분들이. 얼마 전에 더 랑연 라이브에 유수키, 김정성, 김미경, 윤영순 이 네 분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백만장자들이시고요. 저희 그룹장님 이하 백만장자들이 리더스쿨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담임들의 빈틈을 메꾸러 이건 시다바리 네, 스텝이랄까? 보좌랄까?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제가 보직으로 교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만장자와 함께한 리더스쿨을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 본사 조지훈 대표님께서 저희 그룹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문화에 교과서를 만들어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혹시 더 랑연 라이브 7월 3일 편을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저 남단에 저 남쪽 끝 대한민국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을 하고 있구나, 정말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리더들이 있구나 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저희는 리더스쿨은 월, 목 중에 이번 7월, 8월은 월요일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초대 세미나에
전력 질주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11일 토요일에 LOI 스쿨을 했고 다가오는 25일은 조규철 스폰서님을 모시고 이웃집 5천만 장자의 실제로라는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초청을 하고 싶은데요. 아직 휴가 안 다녀오신 분들은 25일 여수 테드 센터로 한번 휴가 오시면 어떨까? 뉴스킨 리더님들 세미나 듣고 여수 관광하시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건 제가 리더의 당부입니다. 온라인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그리고 SNS로 내가 아무리 성장 궤도를 간다고 해도 오프라인으로 꼭 나오셔야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나오셔서 비즈니스 스킨십 하셔야 됩니다. 비즈니스 스킨십 하셔야 석세스 트립 갈 수 있고 팀을 이끌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저희 다 휴가 여수로 갈 것 같은데 저희 받아주시는 거죠, 사장님? 네. 네, 너무 뜨겁네요. 이 여수가 잘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다들 이렇게 팀에 헌신적이고 정말 이 시스템을 사랑하고 한 분 한 분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정말 너무 많이 느껴지네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했어요. 오늘 여수 열기가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이 박가은 사장님의 간절함과 끌림의 덕질, 조혜진 사장님의 나를 믿는 힘과 끝까지 해내는 힘, 그리고 마지막 박재현 사장님의 만만히 보지 말고 그냥 무모하게 도전하라라고 얘기하는 정말 보물 같은 보석 같은 메시지를 가슴에 다들 꽉 채우셨죠? 이제는 거침없이 직진할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얼떨결에 무모하게 저지르시고 다들 루비 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 다음 목적지는 대구입니다. 다들 기대하고 계시죠? 손 많이 내셔가지고요. 루비스쿨 함께 해주세요. 오늘 가슴 너무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다들 필캄 드셔야 됩니다. 팀을 위해서 필캄 드시고 루비를 꿈꾸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못 끊는 술도 없고요. 여기 나오죠? 못 빼는 살도 없고요. 도 없더라고요. 사장님, 다들 도전하실 거죠? 그럼 여기서 루비스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아, 박가은 때문에 내가 말 조금밖에 못했네. 죄송해요. 저 계속 쳐다봐. 우리 재현 사장님 얘기를 너무- 들어야 돼. 아니에요, 사장님. 너무 잘하셨어요. 네, 혼났는데 감사합니다. 텐션 안 올렸다고. 혼나야 돼. 근데 텐션 너무 좋았는데 더 아니, 원래 텐션이 더 높거든요. 저 완전 절반도 안 되는 텐션이어가지고. 텐션보로 여수 가겠습니다,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여수로 테드 짱입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웰컴 되세요.